안녕하세요. 네. 근데 평균 점수가 62.4면 너무 높은 거 아닌가요? 이거 말도 안 되는 건데. 네. 딱 50점이 좋은데. 네, 1번부터 보겠습니다. 문제들 거의 다 설명한 걸 냈는데요. 이거 전부 다 본시험 지문들이에요. 본시험, 제가 만든 건 있긴 있는데 극소수고요. 전부 다 본시험 지문이고, 이게 다 어렵다고 평가받는 지문들이에요. 본시험에서. 그리고 이쪽 오늘과 다음 시간, 이 부분이 제일 어렵고 중요하고 시험에 많이 나오는 부분이에요. 오늘과 다음 회, 다음 주. 1번을 보시면 미등기 토지의 소유권 보전 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토지라고 되어 있죠. 1번 자치구청장이 확인에 의하여 소유권을 증명한 자는 보전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안 되죠. 토지는 네 번째가 보전 등기 신청할 수 없다고 그랬죠. 그래서 네 번째 즉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자치구청장의 확인에 의해서 보전 등기 신청이 가능한 것은 건물만 가능하고 토지는 안 되죠. 그래서 1번 틀렸고 2번 미등기 토지의 가처분 등기를 하기 위하여 등기관이 직권으로 보전 등기를 한 경우 법원의 가처분 등기 말소 촉탁이 있다면 직권 소유권 보전 등기를 말소하느냐. 미등기 부동산에 대해서 법원에 가압류 가처분 등기 촉탁이 있을 때는 직권으로 보전 등기한 다음에 법원의 촉탁에 의한 가압류 가처분 등기를 신청한다고 했죠. 다만 가압류 가처분 등기 말소 촉탁이 있을 때 직권 보전 등기가 된 것도 직권으로 말소해야 되느냐. 아니라고 했죠. 이유는요. 부동산이 있을 때는 등기부가 있는 게 정상이에요. 등기부가 있는 것이 정상이니까 가압류 가처분 등기 말소 촉탁이 있다고 하더라도 보전 등기를 말소하진 않는다고 했습니다. 2번 보셨고 3번 토지대장에 최초의 소유자로 등록되어 있는 자로부터 그 토지를 포괄 유증을 받은 자는 자기 명의로 그 소유권 보전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맞습니까? 맞죠? 네. 그래서 최초의 소유자로 대장에 최초의 소유자로 등록된 자, 그 상속인, 그 밖의 포괄 승계인. 여기서 그 밖의 포괄 승계인이 바로 포괄 유증을 받은 자를 얘기하는 것이죠. 네. 그래서 이 질문 맞았을 테고, 네 번째, 등기관이 소유권 보전 등기를 할 때는 등기부의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을 기록한다. 아니죠. 자주 출제되는 지문이라고 했습니다.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은 기록하지 않는다고 했고요. 그 다음에 2번, 미등기 토지의 소유권 보전 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확정 판결에 의하여 자기의 소유권을 증명하여 소유권 보전 등기를 신청하는 자는 신청 정보의 내용으로 등기원인과 연월일을 제공해야 된다. 아니죠. 등기부에 기록하지 않으니까 신청 정보에도 있을 필요가 없을 테고, 그리고 등기원인과 연월일을 증명하는 정보도 첨부할 필요가 없겠죠. 전부 다 등기부에 기록하지 않기 때문에 그럴 겁니다. 그리고 지문이 옳은 것은 이렇게 문제가 두 문제나 냈는데요. 이게 틀린 것을 찾는 것보다 훨씬 어려운 문제예요. 요게 네 2번 수용으로 인하여 소유권을 취득하였음을 증명하는 자는 자기 명의로 보전 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 아니죠. 미등기 부동산일 때는 보전 등기를 신청할 테고 등기부가 있는 경우에는 이전 등기를 신청하겠죠. 그래서 없다 틀렸을 테고요. 3번 이 보전 등기는 그거죠. 네 가지 한번 다시 해보죠. 대장에 최초의 소유자로 등록된 자, 그 상속인, 그 밖의 포괄 승계인. 두 번째, 확정 판결에 의해서 소유권을 증명하는 자. 세 번째, 수용 절차에 의해서 소유권 취득을 증명하는 자. 이자도 보전 등기 신청할 수가 있죠. 단독 신청이라고 했습니다. 3번, 등기관이 미등기 토지에 대하여 법원의 촉탁에 따라 가압류 등기할 때는 직권으로 소유권 보전 등기를 한다. 맞죠? 이때 이 직권 소유권 보전 등기는 몇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돼요. 첫 번째, 반드시 법원의 촉탁이어야 됩니다. 만약에 세무서의 촉탁에 의한다면 직권 보전 등기하지 않습니다. 첫 번째, 법원의 촉탁이 있을 것. 두 번째, 반드시 소유권에 관한 처분 제한 등기의 촉탁이어야 돼요. 전세권에 대한 처분 제한 등기 촉탁. 이딴 경우에는 직권으로 보전 등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직권으로 보전 등기할 수 있는 요건 두 가지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 반드시 법원의 촉탁일 것. 두 번째, 소유권에 관한 처분 제한 등기의 촉탁일 것. 그 다음에 4번, 특별자치도지사의 확인에 의해 자기 소유권을 증명하여 소유권 보전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이거 맞습니까? 그렇죠. 이건 건물만 가능하다고 했죠.
그래서 이렇게 자꾸 출제를 해요. 그래서 반드시 외우셔야 돼요. 1, 2, 3번은 건물, 토지 둘 다. 마지막 네 번째는 건물만. 그렇죠. 왜 그런지 이유도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엔 다섯 번째. 미등기 토지를 토지 대장상 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자는 직접 자기 명의로 보존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틀렸죠? 그렇죠. 이거는 최초의 소유자로 등록된 자만이 보존 등기 신청할 수가 있는 것이고 최초의 소유자로 증여를 통해서 이전 등록을 받은 자는 보존 등기 신청할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국가로부터 이전 등록을 받은 자만은 보존 등기 신청할 수 있다고 했고요. 정답은 3번. 3번 소유권 보존 등기 내용으로 틀린 것은 건물에 대하여 국가를 상대로 한 소유권 확인 판결에 의해서 자기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자는 소유권 보존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건물이라고 한다면 국가가 아니라 지방자치단체, 시장구수, 구청장이 돼야 되겠죠. 틀렸고 2번. 일부 지분에 대한 보존 등기 신청한 경우에는 그 등기 신청은 각하해야 된다. 맞습니까? 공유자 1인이 자신의 지분만에 대해서 보존 등기 신청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전원 명의로 보존 등기 신청할 수 있다. 상속인 1인이 자신의 상속분에 대해서 상속 등기 신청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맞습니까? 틀렸죠? 없다. 없다가 맞죠? 전원 명의로 상속 등기 신청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꼭 기억하셔야 돼요. 2번 보시고 3번. 공유자 중 1인이 서류를 위조하여 자기 단독 명의로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한 경우 자기 지분에 관하여 실체관계와 부합하여 유효함으로 전부 말소는 없고 전원 명의가 되도록 일부 말소 의미를 가지는 경정 등기를 한다. 아까 보셨죠? 네. 이건 전부 말소 등기는 안 되죠. 왜? 2분의 1 부분에 대해서는 제대로 된 등기니까. 이를 일부 말소 의미의 경정 등기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맞는 질문이 될 테고 4번. 공유자 1인은 전원 명의로 보존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맞겠죠? 자신의 지분만에 대해서 보존 등기 신청할 수는 없지만 전원 명의로 보존 등기 신청할 수 있다고 그랬죠. 그 다음에 5번. 미등기 주택에 대하여 임차권 등기 명령에 의한 임차권 등기 촉탁이 있는 경우 등기관은 직권으로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한 후 임차권 등기를 해야 된다. 이거 맞습니까? 맞죠? 네. 그래서 직권 보존 등기 두 가지를 기억하셔야 돼요. 첫 번째, 법원의 촉탁에 의해서 처분 제한 등기가 촉탁된 경우 미등기 부동산일 때는 직권 보존 등기 한 다음에 처분 제한 등기를 실행하죠. 두 번째, 법원의 임차권 등기 명령에 촉탁이 있는 경우 이때도 미등기 부동산일 때는 직권으로 보존 등기 한 다음에 법원의 촉탁에 의한 임차권 등기를 실행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정답은 1번. 이런 거 틀리시면 어떻게 해요? 지금 틀리신 분이 몇 분이나 되셔? 네. 아까 이거 계속 강조한 거죠? 틀리셨어요? 네. 네. 4번. 소유권 보존 등기에 관한 설명중 틀린 것은 건축 허가 명의인은 보존 등기 신청할 수 있습니까? 없어요. 없죠. 네. 2번. 소유권 보존 등기 신청하는 경우 등기부재의 권리에 관한 등기필 정보, 등기원인에 대하여 제3자의 허가 동의 승낙을 증명하는 서면은 첨부하지 아니한다. 이거 꼭 기억하셔야 되는데 이 보존 등기를 통해서 손해가 발생하는 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보존 등기에 대해서 손해가 발생하는 자는 존재하지 않으니까 제3자의 동의 승낙 허가서 전혀 첨부할 필요가 없어요. 제3자의 동의를 받을 필요가 처음부터 없습니다.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존 등기는 단독 신청이니까 등기필 정보, 등기소에 제공합니까? 제공하지 않습니까? 제공하지 않죠. 인감증명은요? 그렇죠. 단독 신청의 경우에는 등기필 정보, 인감증명 원칙적으로 제공하지 않는다고 했죠. 그래서 2번 지문 맞는 지문이고 좀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보존 등기의 경우 제3자의 동의 승낙 허가서가 첨부되는 경우는 없다. 꼭 기억해 두시고요. 3번. 구분 건물의 보존 등기 신청하는 경우 구분 건물의 소유자는 한동 건물에 속하는 다른 구분 건물의 소유자를 대위하여 그 건물의 표시에 관한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여러 번 강조했죠. 이 구분 건물 등기부는 표제부가 동시에 작성이 돼야 되니까 최초의 보존 등기를 신청하는 자는 자신의 보존 등기는 직접 신청하고 나머지 표제부는 대위 신청하고 두 개의 등기 신청은 동시 신청한다고 했죠. 네. 그래서 이거 꼭 기억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4번. 건물이 신축으로 인하여 구분 건물이 아닌 건물이 구분 건물로 된 경우 신축 건물의 소유권 보존 등기는 다른 건물이 표시에 관한 등기 또는 표시 변경 등기와 동시에 신청해야 된다. 이거 맞습니까? 네. 이거 지난 시간에 강조했죠? 이거 이해 안 되시면 손 들어보세요. 안 되시면 사실 설명하려고요. 네. 이거 지난 시간에 강조를 드렸어요.
3번과 4번은 결국은 같은 내용이라고 그랬죠. 네. 그럼 여기서 표시에 관한 등기, 표시 변경 등기, 이걸 구체적으로 뭘 얘기한다고 했습니까? 대지권 변경 등기라고 했는데 기억나실까요? 나셔요? 안 나셔요? 안 나셔요? 4번에 4번을 답을 하신 분이 5.6%. 아니 5번을 답으로 한 분이 5.6%. 4번을 답으로 하신 분은 없네요. 네. 뭐라고요? 네. 5번 보죠. 미등기 부동산에 대하여 소유권 처분 제한에 등기 촉탁이 있는 경우 등기관은 그 등기를 하기 위하여 전제되는 보존 등기를 직권으로 해야 된다. 맞겠죠? 정답은 1번. 5번을 가겠습니다. 소유권 보존 등기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번. 미등기 토지의 지적공부상 국으로부터 소유권 이전 등록을 받은 경우에는 직접 보존 등기 신청할 수 있다 없다? 네, 있다. 2번. 공유물의 소유권 등기의 부기등기된 분할금지 약정의 변경 등기는 공유자 1인이 단독으로 신청할 수 없다. 이거 맞았을까요? 틀렸을까요? 맞는 지문인데 이 분할금지 약정은 공유자 전원에게 이해관계가 있죠. 맞습니까? 전원의 이해관계가 있으니까 한 사람이 변경등기 신청할 수 있겠습니까? 없겠죠. 누구 명의로 해야 되겠, 누가 신청해야 되겠습니까? 전원이 신청해야 되겠죠. 왜? 전원의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3번. 건물에 대하여 국가를 상대로 한 소유권 확인 판결과 건물에 대하여 건축 허가 명의를 상대로 한 소유권 확인 판결은 보존등기 신청할 수 있다 없다? 없다고 했죠. 건물은 누구를 상대로? 지자체를 상대로. 그렇죠. 그 다음에 건축주는 건축 허가 명의는 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이 피고가 될 수 있는 자격이 없다 그랬죠. 왜? 보존등기 신청할 수 없으니까 피고 적격이 없다라고 했습니다. 맞는 지문이고. 4번. 판결에 의하여 자기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자는 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데 이는 소유권 확인 판결에 한하는 것은 아니며 형성판결, 이행판결 그 이유 중에서 보존등기 소임을 확정하는 내용인 것이면 이에 해당한다. 맞습니까? 판결의 종류를 묻지 않는다고 했죠. 5번. 공용 부분 취지를 정한 규약을 폐지한 경우, 즉 규약상 공용 부분이 폐지된 경우 그 공용 부분이 폐지되고 구분 소유권의 목적이 되는 것이므로 공용 부분 취득자 명의로 무슨 등기 신청한다고요? 보존 등기 신청한다고 했죠. 이는 단독 신청을 한다고 했는데 여러 번 강조했던 거죠. 맞았을까요? 5번에 득점하신 분 보시면 네, 5번을 선택하신 분도 5.6%나 되시네요. 그 다음에 한 분이 이걸 선택하셨다는 거죠. 누구실까요? 네. 정답은 1번. 6번. 소유권 이전 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재결 수용의 경험. 이 수용은 두 가지가 있죠. 첫 번째, 사업 시행자가 소유자에게 협의를 시도합니다. 협의를 시도해서 협의가 이루어지면 이를 협의 수용이라고 불러요. 그런데 협의가 안 되는 경우가 있죠. 협의가 되지 않을 때는 재판과 유사한 결정으로 강제로 수용합니다. 이를 강제 수용, 재결 수용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수용은 두 가지가 있어요. 협의 수용과 재결 수용. 먼저 협의를 통해서 수용하는 방법.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는 재판과 유사한 결정으로서 강제로 수용하는 방법, 재결 수용. 그래서 두 가지 수용인데 공법 시간에 하셨을 거예요. 그러면 재결 수용의 경우 관공서가 아닌 기업자는 사업시행자를 얘기하죠. 기업자는 사업시행자라고 했습니다. 사업시행자는 소유권 이전 등기를 단독으로 신청할 수 없다. 있다죠. 이 수용으로 대한 등기는 원시취득으로 논리를 구성하고 있기 때문에 보존 등기건 이전 등기가 무조건 단독 신청이라고 했습니다. 다만 이 수용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 등기를 신청할 때만큼은 공동 신청을 통해서 말소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건 맞는 지문이 틀린 지문이 될 테고 2번 진정 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 등기는 등기 원인 날짜를 기록하지 않는다. 그렇죠.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일일이 기록할 수가 없어요. 등기 원인 날짜는 기록하지 않는다. 다만 등기 원인은 뭐라고 기록한다고요? 진정 명의 회복 이렇게 기록한다고 했죠. 3번 자신의 토지를 매도한 자는 매수인에 대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 인수를 청구할 수 있냐? 소유권 이전 등기 인수 청구권, 수취 청구권. 지난 시간에 했죠. 판결할 때 했습니다. 인수 청구권, 수취 청구권. 그 다음에 4번
특정 유증의 목적 부동산이 미등기인 경우 유언 집행자가 상속인 명의로 보존 등기를 한 다음 유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해야 된다. 맞죠? 왜요? 특정 유증의 경우에는 보존 등기 신청이 허용되지 않죠? 그렇죠. 따라서 상속인 명의로 보존 등기 한 다음에 특정 유증을 받은 자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해야 될 겁니다. 4번, 5번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의 토지를 매매하였으나 그 후 허가구역 지정이 해제되었다면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 시 다시 허가구역으로 지정되었더라도 신청서에 토지 거래 허가서를 첨부할 필요가 없다. 이건 좀 어려운 판례인데요. 왜 그럴까요? 해제라고 돼 있죠. 해제는 소급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소급표가 인정이 되기 때문에 계약을 체결할 때도 이건 토지거래 허가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는 거예요. 그런데 계약 체결 시, 등기 신청 시 두 개가 전부 다 토지거래 허가구역일 때 이 허가 정보를 첨부한다고 했는데 기억나십니까? 그렇죠. 근데 거기 분명히 뭐라고 돼 있냐면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의 토지를 매매하였으나 토지거래 허가구역일 때 매매가 이루어졌죠. 그런데 그 후 허가구역 지정이 해제되었다 이런 표현이 있죠. 해제는 소급표가 인정이 돼요. 소급표가 인정이 되니까 매매계약 체결하는 것은 토지거래 허가구역일 때입니까? 아닙니까? 아닐 때로 간주가 되는 겁니다. 따라서 등기 신청 시 토지거래 허가구역이라고 하더라도 허가서 첨부할 필요가 없어요. 이거 이해가 되실까요? 해제 포인트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일까요? 1번. 7번 소유권 이전 등기에 관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1번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농지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농지증 필요하지 않다. 농지증 언제 첨부한다고 했죠? 첫 번째 농지일 때, 두 번째 자신의 의사로, 세 번째 새로이, 네 번째 취득할 때. 취득은 소유권 이전 등기 형식으로 취득한 걸 얘기합니다. 이때 농지증을 첨부하게 됩니다. 농지일 때. 농지가 아니라면 농지증 첨부하지 않겠죠. 그렇죠. 그러면 도시계획구역 내의 농지는 농지로 봅니까? 농지가 아닌 것으로 봅니까? 도시계획구역 내의 농지는 농지로 봐서 보호할 필요가 없죠. 땅값 비싼 동네니까. 그건 농지가 아닌 것으로 보게 돼요. 두 번째, 자신의 의사로 취득할 때만 농지증을 첨부해요. 그렇다면 법률 규정으로 취득할 때는 자신의 의사로 취득한 겁니까? 아니죠. 상속 뭐 이딴 거는 농지증을 첨부할 필요가 없어요. 새로이 취득할 때만 농지증을 첨부합니다. 그렇다면 공유 지분으로 갖고 있다가 현물로 분할하는 경우 있죠. 공유 지분을 분할할 때 이건 새롭게 취득하는 겁니까? 아니죠. 갖고 있는 걸 현물로 나눌 뿐이죠. 농지증을 첨부하지 않아요. 소유권 이전 등기 형식을 취할 때만 농지증을 첨부하는 겁니다. 가등기나 지정권 등기, 전세권 등기 형식을 취득할 때는 농지증을 첨부하지 않아요. 그럼 여기 상속이라는 표현이 있네요. 상속. 상속은 자신의 의사로 취득합니까? 취득한 겁니까? 법률 규정으로 취득한 겁니까? 법률 규정. 농지증 첨부하지 않습니다. 맞는 지문이고 2번. 소유권의 일부에 대한 이전 등기를 신청할 경우 이전되는 지분을 신청 정보의 내용으로 등기소에 제공해야 된다. 왜요? 지분은 공유 지분은 등기부에 기록해야 되죠. 따라서 신청 정보를 반드시 신청 정보에 기록해야 될 겁니다. 합의 지분은 등기부에 기록하나요? 기록하지 않나요? 안 하죠. 따라서 합의 지분은 기록하지 않을 겁니다. 신청 정보에도. 3번. 소유권이 대지권으로 등기된 구분 건물의 등기 기록에는 건물만에 관한 이전 등기를 할 수 있습니까? 없겠죠. 네, 일체성이 깨질 테니까. 4번.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의 이행을 명하는 확정 판결이 있는 경우 그 판결 확정 후에 10년을 경과하면 그 판결에 의한 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 있다죠. 7번에 4번에 네. 5번을 선택하신 분들도 있고 2번, 3번을 선택하신 분도 있네요. 2번 선택하신 분 2분, 5번 선택하신 분 2분, 3번 선택하신 분 1번. 참 세상 좋아졌죠. 네. 사실 이게 다른 거는 없어요. 여기만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세상 좋아질 때. 그래서 원장님한테 이거 얼마짜리 했더니 300만 원짜리라고 하던데. 네. 판결이 확정이 되면 확정 시점부터 소멸시효가 새롭게 진행이 된다고 했죠. 기억나십니까? 판결이 확정이 되면 소멸시효가 딱 중단되고 그 시점부터 새롭게 시효가 진행이 돼요. 확정 시점부터 소멸시효가 새롭게 진행이 되니까
10년이 경과가 되면 소멸시효가 완성이 되죠. 맞습니까? 그러면 완성이 됐다면 권리가 소멸합니까? 안 해요. 갑이율과 매매계약을 체결합니다. 그러면 갑에게는 소유권 이전 등기 의무가 발생을 했을 테고, 그 다음에 을은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이 발생할 겁니다. 이 의무를 이행하는 것이 등기를 신청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등기를 공동으로 신청하게 될 겁니다. 그런데 갑이 청구권을 행사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갑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더라는 겁니다. 그 말은 등기를 신청해 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면 을은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테고, 법원에서는 승소 판결을 내주면 을을 뭐라고 부릅니까? 승소한 등기 권리자라고 부를 겁니다. 승소한 등기 권리자는 상대방의 신청이 없어도 판결서라는 등기의 진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자료가 있기 때문에 단독으로 신청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은 요 매매계약이 체결돼서 요 계약의 효력이 발생하는 시점부터 소멸시효가 진행이 돼요. 즉 청구권이 발생하는 시점부터 소멸시효가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민법에서 하셨을 거예요. 시효가 진행이 돼요. 그래서 10년이 경과가 되면 시효로 어떻게 됩니까? 소멸이 돼버립니다. 그런데 판결이 확정이 되면 확정 시점부터 그때 딱 중단이 돼버립니다. 소멸시효가 진행이 되다가 딱 중단이 되고, 이걸 소멸시효의 중단제도라고 부르는데요. 중단된 시점부터 다시 10년이 경과가 돼야 돼요. 10년이. 이게 판결이 확정이 되면 확정 시점부터 10년이 경과가 되면 그때 비로소 소멸시효가 완성이 됩니다. 소멸시효가 완성이 되면 우리 판례가 이 권리는 절대로 소멸한다는 절대적 소멸설이 통설 판례예요. 그러면 판결 확정 시점부터 10년이 경과가 됐다면 권리가 절대적으로 소멸됐죠. 이제 등기청구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러면 이 권리가 없으니까 상대방이 갖고 있는 의무도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절대로 소멸된 거예요. 그런데 10년 전에 받은 판결서 한 장이 있죠. 10년 전에 받은 판결서를 가지고 등기를 신청할 수 있느냐?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등기관은 소멸시효가 완성이 돼서 권리가 소멸되었다는 사실을 판단할 권한과 자격이 없습니다. 이건 누구만이 할 수 있다고요? 법관만이. 법관만이 할 수 있는 권한이에요. 그래서 이 등기관은 서면조사, 즉 형식적 심사권밖에 없기 때문에 권리가 존재한지 여부를 판단할 권한과 자격이 없습니다. 따라서 등기는 실행이 됩니다. 이렇게 등기가 실행이 돼요. 그러면 을은 소유권을 취득합니까? 취득하지 못합니까? 취득은 못합니다. 왜? 이것이 소멸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을은 소유권을 취득을 못해요. 그러면 이 등기는 누구의 소유권을 침해한 등기입니까? 갑의 소유권을 침해한 등기라서 나중에 말소가 됩니다. 말소는 되지만 등기관은 판단할 권한과 자격이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등기는 실행해 줄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나중에 갑은 법원에 소송을 제기해서 판결서를 받아서 말소 등기 실행할 수가 있어요. 일단은 등기는 실행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아까 유류분도 똑같이 보셨죠? 유류분권을 판단할 권한과 자격이 등기관에게 있다 없다? 없다. 따라서 유류분권을 침해하는 등기도 등기는 실행될 수밖에 없습니다. 안타깝죠? 등기관. 네. 얼마나 열받을까요? 똑같은 월급 받는데. 네? 그래서 저는 등기관이 더 나을 것 같아요. 네. 아이, 작년에도 올해는 꼭 등기관 시험 보려고 했었는데. 네. 어디야? 잊어버렸네. 5번에 7번, 벌써 7번까지 했나요? 네. 7번에 4번 보셨죠? 네.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이, 확정 판결이 있는 경우 그 확정 판결 후, 판결 확정 후 10년이 경과되더라도 판결에 의한 등기 신청은 할 수가 있습니다. 등기는 수리가 될 거예요. 하지만 그렇다고 소유권을 취득하는 건 아닙니다. 그렇죠. 5번, 승소한 등기 권리자가 단독으로 판결에 의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등기 의무자의 권리에 관한 등기필 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없다. 맞습니까? 맞죠? 승소한 등기 의무자가 판결에 의한 등기를 신청할 때는 등기 의무자는 가지고 있는 등기필 정보를 등기소에 제공한다고 그랬죠. 승소한 등기 권리자는 제공할 필요가 있습니까?
없다고 했죠. 그래서 승소한 등기 의무자인지 등기 권리자인지를 꼭 구별하셔야 된다고 했어요. 승소한 등기의무자가 등기필 정보를 제공하지 않게 되면 이상한 결과가 나타납니다. 뭐냐면 상대방의 이름으로 등기가 실행이 됐죠. 그런데 등기필 정보는 누가 갖고 있습니까? 승소한 등기의무자가 갖고 있겠죠. 그러면 나중에 마음이 바뀔 수도 있어요. 즉 이렇게 얘기합니다. 을에게 등기를 해준 것은 명의신탁이고 소유권은 내가 가지고 있으니까 이거 좀 싸게 살 수 있다. 이렇게 팔 수도 있어요. 그럼 부동산 사기가 나타나요. 이걸 방지하기 위해서 등기의무자는 등기필 정보를 갖고 있으면 안 됩니다. 무조건 등기소에 제공해야 돼요. 등기의무자는. 네, 그런 의미가 있고요. 그 다음에 8번, 정답은 4번이 될 테고 8번. 다음은 소유권 이전 등기에 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상속인 중 1인 혹은 전원이 전원을 위하여 상속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전원은 당연히 전원 명의로 상속등기 신청할 수 있고요. 1인도 전원 명의로 상속등기 신청할 수 있죠. 다만 자신의 지분만에 대한 상속등기는 신청이 불가능하다고 했죠. 이것과 구별하셔야 될 게 포괄유증입니다. 포괄유증을 받은 자 1인은 자신 지분만에 대해서 포괄유증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이 가능하다고 했죠. 네, 그거 구별하셔야 돼요. 2번, 수용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는 단독 신청에 의한다. 수용으로 인한 등기는 보존 등기건 이전 등기건 원시 취득으로 논리를 구성하기 때문에 단독 신청이라고 했죠. 3번, 유증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는 포괄 유증이나 특정 유증을 불문하고 수증자를 등기 권리자, 유언 집행자 또는 상속인을 등기 의무자로 하여 공동으로 신청해야 된다. 맞습니까? 네, 자주 출제된 지문이죠. 4번, 수증자가 수인인 포괄 유증의 경우 수증자 전원이 공동으로 신청하거나 각자가 자기 지분만에 대해서 신청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다. 이게 상속등기와의 차이점이죠. 꼭 기억하셔야 된다고 했고요. 5번, 소유권 이전 등기 혹은 소유권 이전 가등기를 신청하면서 환매특약의 가등기는 신청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다. 맞습니까? 환매권은 형성권이에요. 이게 채권적 청구권이 아닙니다. 형성권이니까 가등기 자체가 불가능해요. 누누이 강조드렸죠. 네, 그래서 정답은 몇 번입니까? 8번에 1번. 8번에 5번을 답으로 하신 분이 없네요. 다행히. 그런데 4번을 답으로 하신 분이 두 분이나 계신데 아까 제가 목소리 터지라고 그랬는데 뭐하고 계셨어요? 네. 8번에 1번. 9번. 다음은 소유권 이전 등기에 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상속으로 인한 등기의 원인은 상속, 연월일은 피상속인 사망일을 기록한다. 맞습니까? 맞죠? 네. 2번, 토지 수용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는 경우에 수용되는 토지를 위해 존재하는 지역권 등기, 토지 수용위원회의 재결로서 존속이 인정된 권리의 등기는 직권으로 말소하지 않는다. 맞습니까? 수용기일 이후에 이루어진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관한 등기는 무권리자의 처분에 이르면서 직권 말소한다고 했죠. 수용기일 이전에 이루어진 소유권 이외의 권리는 원시취득으로 봐서 직권 말소한다고 했죠. 다만 직권 말소하지 않는 등기 두 가지가 있죠. 첫 번째, 토지수용위원회에서 재결로서 존속을 인정한 권리에 관한 등기. 두 번째, 수용되는 토지를 위해 존재하는 지역권 등기. 그 두 개는 직권으로 말소하지 않는다고 했고요. 3번, 환매특약, 이거 아닌가? 3번, 네, 거기네요. 네, 제가 순간 치매가 있어요. 네, 순간적으로 자꾸 잊어버려요. 다 술 때문인 것 같긴 한데. 네, 3번, 토지 수용의 재결 실효를 원인으로 한 토지 수용에 의한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 신청은 등기 권리자가 단독 신청한다. 아까 강조드렸죠. 소유권 이전 등기, 수용 실효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 등기는 공동 신청을 통해서 말소한다라고 했고요. 4번, 진정 명의 회복에 의한 소유권 이전 등기는 등기 원인은 진정 명의 회복이라고 적으나 등기 원인 날짜는 기록할 필요가 없다. 맞죠? 네. 5번,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이 각하되는 경우 환매특약 등기 신청도 각하된다. 왜요? 소유권 이전 등기가 주된 등기고 환매 등기는 종된 등기니까 소유권 이전 등기가 각하되면 환매 등기도 각하될 수밖에 없다 그랬죠. 환매 특약 등기 신청이 각하된다고 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이 각하되는 것은 아니다. 맞죠? 종된 등기가 각하된다고 해서 주된 등기가 자동으로 각하될 수는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될 테고 10번,
다음은 환매 등기에 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환매 등기 신청 정보의 필요적 기록사항은 매매대금, 매매 비용이다. 맞습니까? 네. 매매대금, 매매 비용. 환매 기간은 임의적 기록상이다. 맞습니까? 네. 그렇죠. 기간의 의미가 있는 건 다 임의적 기록상이라고 했죠. 2번. 환매 등기에 있어서 등기필 정보와 인감증명 제출합니까? 안 한다 그랬죠? 네. 먼저 등기필 정보는 아직 상대방 매수인 명의로 이전 등기가 실행이 되지 않았으니까 환매 등기의 등기무자 매수인 을은 등기필 정보가 없다라고 했고, 소유권의 등기명인이 환매 등기 의무자는 아니니까 소유권의 등기명인이 등기 의무자일 때 첨부하는 인감증명도 첨부하지 않는다고 했죠. 그 다음에 3번. 환매 특약 등기는 부기 등기하며. 맞습니까? 그렇죠. 소유권 이전 등기는 주등기, 환매 특약 등기는 부기 등기. 동시에 신청함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와 환매 등기의 접수 연월일, 접수번호는 같다. 그렇죠. 두 개 등기는 동시 신청. 다만 신청 정보는 별개로 작성. 이게 신탁 등기와 구별해서 출제가 돼요. 신탁 등기와 소유권 이전 등기는 한 장의 신청 정보로 신청합니다. 그래서 순위번호도 공유해요. 하지만 이 환매 등기와 소유권 이전 등기는 동시에 신청이지만 신청 정보는 따로 등기소에 제공을 해야 돼요. 따라서 하나는 주등기, 하나는 부기등기로서 순위번호가 달리 따로 기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기억하셔야 되고요. 4번. 환매 대금을 감액하는 변경 등기는 그러면 더 작은 금액으로 사올 수 있겠죠. 환매 금액을 감액하는 변경 등기는 환매권자가 등기 권리자가 됩니까? 네? 환매 금액이 10억에서 7억으로 줄었어요. 그러면 더 작은 금액으로 사올 수가 있으니까 환매권자에게 유리하겠죠. 네. 그 다음에 환매 대금을 증액하는 경우, 그러면 10억을 가지고 사올 수 있었는데 5억을 더 줘야 돼요. 환매권자에게 불이익이 발생하죠. 따라서 이때는 등기 의무자가 될 겁니다. 환매 기간이 단축이 됐다는 겁니다. 빨리 돈 마련해야 되겠죠. 따라서 환매권자에게 불이익이 발생할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맞았을까요? 틀렸을까요? 맞는 질문이 되겠죠. 5번. 환매권을 행사하여 환매권자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된 경우 등기관이 환매 특약 등기는 어떻게 말소한다고요? 직권 말소. 그래서 이 환매 등기가 말소되는 방법은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환매 특약이 무효, 취소, 해제가 되거나 환매권을 포기하거나 환매 기간이 경과가 될 때는 환매 특약 등기는 공동 신청을 통해서 말소하죠. 혼동이 나타날 때는 무조건 단독 신청. 환매권을 행사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가 실행이 되면 더 이상 환매 등기가 필요 없다는 것을 등기관이 직관적으로 알기 때문에 환매권 행사가 이루어질 때는 환매 등기는 어떻게 말소한다고요? 직권 말소. 그래서 세 번째가 시험에 요즘 제일 자주 나와요. 세 번째. 그 다음에 정답은 2번이 될 테고 11번. 유증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유증에 기한이 붙은 경우에는 기한이 도래한 날을 등기원인 날짜로 기록한다. 맞죠? 이 유증의 효력 발생 시점은 원칙이 유증자 사망 시에 효력이 발생하겠지만 조건이나 기한이 부과가 됐을 때는 조건 성취 시, 기한 도래 시 효력이 발생하니까 그 시점이 등기원인 날짜가 될 겁니다. 2번. 포괄 유증은 수증자 명의의 등기가 없어도 유증의 효력이 발생한 시점에 물권 변동의 효력이 발생한다. 포괄 유증의 경우는 등기를 갖출 필요가 있습니까? 포괄 유증은 상속과 동일하다라는 규정이 1074조에 있어요. 민법에서. 그러니까 상속과 동일한 효력이 있기 때문에 권리 변동에 있어서 187조가 적용이 돼요. 7조가 적용이 되니까 사망 시, 즉 유증의 효력이 발생한 시점에 물권 변동이 나타날 겁니다. 등기는 처분하기 위해서 등기를 할 거예요. 그래서 포괄 유증의 경우 등기는 처분 요건으로서의 등기가 될 겁니다. 특정 유증은 상속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라는 규정이 없다고 했죠. 따라서 원칙인 법률행위에 의한 물권 변동 186조가 적용이 되기 때문에 유증을 받은 자 명의로 등기를 갖춰야지만 유증을 받은 자는 소유권을 취득할 겁니다. 따라서 유증을 받은 자는 성립 요건으로서의 등기를 갖추게 될 거예요. 그 다음에 3번. 3번인가? 네, 3번. 네, 3번. 유증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는 상속 등기를 거쳐서 수증자 명의로 이전 등기를 신청해야 된다. 맞습니까? 포괄 유증은 곧바로. 아니요. 포괄 유증이건 특정 유증이건 유증자 명의로 이전 등기를 하는 거죠. 그렇죠. 다만 그 소유권 이전 등기는 포괄 유증은 처분 요건으로서의 등기고 그 다음에 특정 유증은 성립 요건으로서의 등기가 될 겁니다.
이건 일종의 중간 생략 등기를 우리 등기법에서 허용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여기 이러한 부동산이 있고요. 소유자가 갑입니다. 등기부에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을 거예요. 1번 소유권 보전 갑 이렇게 등기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때 갑이 을에게 유증을 하더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때 이 유증이 포괄 유증일 때는 등기가 뭐라고요? 처분 요건으로서의 등기죠. 맞습니까? 그리고 특정 유증의 경우에는 성립 요건으로서의 등기라고 했습니다. 맞습니까? 네. 이건 전부 다 누구의 이름으로 등기되는 거예요? 을의 이름으로. 그런데 갑 사망 시에 소유권은 원래는 누구 명의로 등기가 되는 게 정상입니까? 상속인이 있다면 A 명의로 등기돼야 되죠. 그리고 이제 A가 을 이름으로 등기해줘야 되죠. 맞습니까? 그래서 정상적인 등기는 이게 정상적인 등기예요. 2번 소유권 이전 A 상속, 그리고 3번 소유권 이전 을, 이렇게 등기가 되는 게 정상적인 등기예요. 이게 물권 변동 과정을 제대로 공시합니다. 소유권이 갑에서 A로 갔고 A에서 을로 간 겁니다. 그런데 우리 등기법에서는 이때 구태여 A 명의로 등기할 필요가 있냐? 등기법에서는 이렇게 등기해도 된다는 뜻이에요. 1번 소유권 보전 갑에서, 2번 소유권 이전 을, 이렇게 등기해도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요게. 그러면 이건 결국은 뭘 얘기하는 겁니까? 중간 생략 등기를 우리 등기법에서 허용을 하는 겁니다. 이때 요 이게 등기원인이 여기가 등기원인이 아니라 이게 특정 유증이라고 한다면 여기서 이 등기는 무슨 등기가 돼버립니까? 성립 요건으로서의 등기. 이것이 포괄 유증이라면 이 등기는 뭐가 되는 겁니까? 처분 요건으로서의 등기. 그렇죠? 그런데 더 정확하게 보면 이게 정상적인 등기예요. 이게 정상적인 등기인데 이렇게 등기해도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아니요, 둘 다. 특정 유증이건 포괄 유증이건 원칙은 이게 더 정확한 등기예요. 그런데 어차피 상대방 을 명의로 등기가 될 거니까 이걸 생략해도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포괄 유증이건 특정 유증이건. 네, 그런 뜻이에요. 그 다음에 4번. 유증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이 상속인의 유료분을 침해하는 내용이라 하더라도 등기관은 이를 수리해야 된다. 맞겠죠? 네. 등기관은 형식적 신사권밖에 없고 권리가 존재한지 여부를 판단할 권한이 없다라고 했죠. 이는 법관만 갖는 권한이라고 했습니다. 미등기 부동산이 특정 유증된 경우 유언 집행자는 상속인 명의 보전 등기를 거쳐 유증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해야 된다. 이거 맞습니까? 특정 유증을 받은 자는 보전 등기 신청할 수 있습니까? 없죠. 최초의 소유자로부터 특정 유증을 받은 자는 보전 등기 신청할 수 없죠. 네, 이 상속인 명의로 보전 등기를 한 다음에 유증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해야 될 겁니다. 이때 이 유증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는 성립 요건으로서의 등기가 될 겁니다. 왜? 특정 유증이라는 표현이 있으니까. 그렇죠. 그러면 이제 정답은 3번. 12번 토지 수용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그 토지에 있는 다음의 등기관이 직권으로 말소할 수 없는 것은, 아까 그림을 그렸죠. 네, 이런 문제가 나오면 그림을 그려보시면 돼요. 이렇게 시간이 흘러갈 때 여기는 무슨 시점? 수용길. 그 다음에 여기는 수용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 요 수용길 이후 등기 이전에 이루어진 중간 처분의 등기는 소유권에 관한 등기이건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관한 등기이건 전부 다 어떻게 된다고요? 무권리제의 처분행위로서 다 직권으로 말소한다고 했습니다. 맞습니까? 그 다음에 수용기일 이전에 이루어진 소유권에 관한 등기는 원시취득이지만 직권 말소하지 않는다고 했죠. 왜? 그자의 이름을 기출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관한 등기는 원칙으로 어떻게 해야 된다고 했죠? 직권 말소했죠. 왜요? 원시취득으로 논리를 구성하니까. 다만 예외적으로 두 가지가 있다고 했죠. 수용되는 토지를 위해 존재하는 지역권 등기,
토지수용위원회에서 존속을 인정한 권리에 관한 등기는 예외적으로 직권말소하지 않는다고 했죠. 하나 더, 요때 상속이 이루어졌고 그리고 요때 상속 등기가 이루어졌을 때 이 상속 등기는 무권리제의 처분 행위가 된다고 했습니까? 안 된다고 했습니까? 안 된다고 했죠. 직권말소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지문을 보시면 수용 개시일은 2013년 4월 1일 2013년 4월 1일 그 다음에 2013년 2월 1일 상속을 원인으로 한 2013년 5월 1일에 한 소유권 이전 등기 이거 무권리제의 처분행위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죠. 따라서 직권으로 말소하지 않을 겁니다. 2013년 2월 7일 매매를 원인으로 한 오타가 나왔네요. 원인으로 한 2013년 5월 7일에 한 소유권 이전 등기. 소유권 이전 등기 이거 어떻게 한다고요? 직권말소. 왜요? 무권리제의 처분 행위로 인한 직권말소. 그 다음에 2013년 1월 2일 설정 계약을 원인으로 한 2013년 1월 8일에 한 근저당권 설정 등기. 이것죠. 원시 취득으로 논리를 구성하니까 직권말소. 그렇죠. 4번 2013년 2월 5일 설정 계약을 원인으로 한 2013년 2월 8일에 한 전세권 설정 등기. 이거겠죠. 원시 취득 직권말소. 그렇죠. 그 다음에 2013년 5월 8일 매매 예약을 원인으로 한 2013년 5월 9일에 한 소유권 이전 청구권 가등기. 무권리제의 처분행위죠. 직권말소. 그래서 이 문제가 출제가 됐을 때도 거의 다 틀리셨어요. 여기. 뭐 어려운 문제도 아닌데. 그렇죠. 그 다음에 정답은 1번. 하긴 합격자의 평균 득점수가 4개밖에 안 돼요. 등기법은. 그래서 대부분 시험생이 다 틀려요. 네. 응시생의 평균 득점수는 2개예요. 12개 중에서. 합격자의 평균 득점수는 4개예요. 그러니까 5개만 맞아도 합격하는데 전혀 지장이 없어요. 그래서 이 등기법은 잘하는 분 극히 일부, 한 10%. 그리고 중간이 없어요. 그리고 대부분 다 밑에. 10%는 꼭대기, 90%는 중간은 없고요. 맨 밑에. 등기법이 안타깝게. 네. 그 다음에 13번 공동소유 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공유 지분은 등기부에 기록하나 합의 지분은 등기 기록에 기록하지 아니한다. 이거 맞습니까? 네. 맞죠? 이거 이왕 나왔으니까 한번 설명을 하겠습니다. 원래 민법에서 하셔야 되는 내용인데요. 하셨을 거예요. 여기 저도 했어요. 옛날에 이거. 지금 2번째 하는 겁니다. 갑을병이 이 부동산을 소유합니다. 이를 뭐라고 부릅니까? 공동소유라고 불러요. 공동소유. 이 공동소유는 3가지 형태가 있죠. 3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 갑을병이 공유하는 경우가 있겠죠. 두 번째는 갑을병이 합유하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총유도 있겠죠. 이렇게 3가지 형태의 공동소유가 존재합니다. 여기서 가장 강력하게 갑을병이 결합된 형태가 총유, 총체적으로 소유하는 것이고요. 이건 단체가 소유하는 겁니다. 갑을병이 하나의 단체를 만들어서 그 단체가 소유하는 형태가 총유라고 불러요. 총유. 그 단체의 이름은 비법인 사단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비법인 사단의 소유 형태가 비법인 사단이라는 단체가 소유하는 형태가 바로 총유예요. 즉 갑을병이 비법인 사단을 구성해서 그 사단이 소유하는 형태가 바로 총유라는 개념이에요. 그 다음에 이 공유는 지분으로 소유하는 걸 얘기합니다. 그리고 합유도 지분으로 소유하는 거예요. 이게 총유와의 차이입니다. 총유는 단체가 소유하는 것이고 공유와 합유는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지분으로 소유하는 겁니다. 그러면 지분이 있을 겁니다. 갑 3분의 1, 을 3분의 1, 병 3분의 1 이렇게 소유하는 게 공유. 그 다음에 여기서도 마찬가지겠죠. 갑 3분의 1, 을 3분의 1,
병 3분의 1 이렇게 소유하는 게 바로 합이요. 그러면 이 공유 지분과 합유 지분의 차이점은 뭐냐면 이 지분을 공유 지분이라고 부르고요. 이 지분을 합유 지분이라고 부르는데 공유 지분과 합유 지분의 차이점은 이 가불병 사이에 공동의 목적이 없을 때 이를 공유 지분이라고 부르고요. 가불병 사이에 공동의 목적이 있을 때 이를 합유 지분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이 공유와 합유의 차이점은 바로 공동의 목적이 있느냐 없냐 이거 갖고 결정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공유 지분은 가불병 사이에 공동의 목적이 없죠. 공동의 목적이 없으니까 요 갑이 자신의 지분을 자유롭게 A에게 양도할 수가 있습니다. 이를 뭐라고 부릅니까? 지분 처분의 자유라고 부릅니다. 가불병 사이에 공동의 목적이 전혀 없어요. 그냥 우연에 의해서 지분으로 소유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 지분의 처분의 자유가 인정이 돼요. 이거 이해가 되십니까? 지분 처분의 자유가 인정이 되니까 이 지분들을 등기부에 기록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그 지분을 다른 자에게 이전 등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 공유 지분은 공동의 목적에 의해서 이 지분들이 엮여 있어요. 그렇다면 이 갑은 자신의 지분을 다른 자에게 양도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만약에 양도할 수 있게 되면 지금 이 위치에 누가 들어옵니까? A. 그러면 공동의 목적이 유지가 될까요? 깨질까요? 깨지게 됩니다. 따라서 이 합의 지분은 양도가 허용되지 않습니다. 이거 이해가 되실까요? 합의 지분은 공동의 목적이 깨지기 때문에 양도가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양도가 금지되어 있다면 이 지분을 그때야 등기부에 기록할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그래서 이 공유 합의 지분은 등기부에 지분이 기록되지 않습니다. 양도가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지분 이전 등기가 불필요해요. 그래서 지분 이전 등기를 공유 지분 아니 합의 지분을 등기부에 기록하지를 않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전원의 동의가 있을 때는 양도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전원의 동의가 있지만 이 지분이 등기부에 기록되지 않으니까 지분의 이전 등기를 할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합의 지분 이전 등기는 불가능합니다. 지분이 등기부에 기록되지 않으니까. 그러면 전원의 동의가 있을 때 어떻게 하냐? 등기부에 예를 들어서 3번 소유권 이전 그리고 합유 그 다음에 가불병 이렇게 기록되겠죠. 맞습니까? 이때 요 병의 위치에 누가 들어가는 겁니까? 전원의 동의가 있을 때 A가 들어가죠. 맞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해요. 3의 1 3번 합유자 등기 명의 표시 변경 그 다음에 갑을 A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이럴 수밖에 없어요. 왜? 지분이 등기부에 기록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거 이해가 되십니까? 네. 그래서 이 차이점은 결국은 이거예요. 이것이 공유합의 결정적인 차이입니다. 이것에 의해서 다른 게 파생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 더. 그렇다면 공유에서 합의로 바꾸는 것은 이때는 소유권 변경 등기를 해야 될까요? 아니면 주체의 변경으로 봐서 지분 이전 등기, 아니요. 소유권 이전 등기 형식을 취해야 될까요? 다시. 공유에서 합의로 바뀌는 것은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야 될까요? 주체의 변경으로 봐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야 될까요? 아니면 소유권의 내용의 변경으로 봐서 소유권 변경 등기를 해야 될까요? 주체가 바뀌는 것으로 보면 주체의 변경 이전이죠.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야 되고요. 내용이 바뀌는 것으로 보게 되면 일부가 후발적 불일치. 그때 무슨 등기합니까? 소유권 변경 등기를 할 겁니다. 공유에서 합의로 바뀌는 것은 내용의 변경일까요? 주체의 변경일까요? 네? 주체의 변경. 가불병에서 가불병으로 바뀌었는데 주체의 변경이겠습니까? 네? 이거 다 기출 지문이에요. 주체의 변경이 소유권 이전 등기고 내용의 변경은 소유권 변경 등기예요. 지금 주체가 가불병에서 가불병 똑같죠? 주체의 변화는 없습니다. 따라서 소유권 이전 등기는 할 수가 없습니다. 무슨 등기 해야 될까요?
공동의 소유권의 내용 중에서 공동의 목적이 없다가 공동의 목적이 생겼죠. 이거는 소유권의 내용입니다. 따라서 무슨 등기한다고요? 소유권 변경 등기를 하는 겁니다. 네. 그럼 이건 어떨까요? 공유에서 합의로 바뀌는 건 어떨까요? 네, 총유. 공유에서 총유로 바뀌는 것은 내용의 변경일까요? 주체의 변경일까요? 주체의 변경입니다. 갑을병이 소유하다가 갑을병이 만든 단체가 소유하는 겁니다. 이거 이해가 되실까요? 이때는 주체의 변경이니까 무슨 등기할까요?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할 겁니다. 이거 이해가 되실까요? 하나 더. 그렇다면 요 총유에서 공유로 바뀌는 건 뭘까요? 단체가 소유하다가 갑을병 따로따로 소유하는 거니까 주체의 변경, 소유권 이전 등기. 맞습니까? 그러면 이쪽에서 일로 바뀌는 거는요. 마찬가지로 주체의 변경이니까 소유권 이전 등기. 이렇게 바뀌는 거는요. 내용의 변경이니까 소유권 변경 등기. 이거는요. 주체의 변경이니까 소유권 이전 등기. 그렇죠. 그래서 이런 거 외우는 게 아니라 자꾸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이게 다 기출 지문입니다. 네. 그러면 지문을 다시 보시면 1번 공유 지분은 등기부에 기록하나 합의 지분은 등기부에 기록하지 않는다. 따라서 합의 지분 이전 등기는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까? 불가능하다고 했죠. 대신 무슨 등기 형식을 취한다고요? 합의 등기 명의인 표시 변경 등기 형식을 취한다고 했습니다. 기억나실까요? 어렵죠? 네. 2번 종중 명의로의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종중의 대표자가 등기 관리자입니까? 아니면 종중 자체가 등기 관리자입니까? 종중 자체. 종중 자체가 등기 신청 적격이 인정이 되죠. 맞습니까? 따라서 종중 자체가 등기 관리자가 될 겁니다. 대표자는 등기를 신청하는 자에 불과하죠. 등기를 신청하는 자에 불과할 겁니다. 3번 농지에 대하여 공유물 분할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농지증 첨부합니까? 새롭게 취득할 때만 농지증을 첨부하는 건데 공유 지분으로 소유하다가 현물로 나눠 갖는 거죠. 공유물 분할은 새롭게 취득하는 겁니까? 아닙니까? 아니죠. 농지증 첨부하지 않을 겁니다. 공유 지분은 저당권 설정할 수 있습니까? 공유 지분. 네? 있죠. 그거 외우셔야 돼요. 그럼 합의 지분은 저당권 설정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왜? 등기부에 기록되지 않으니까. 그렇죠. 5번 합의자 1인이 다른 합의자 전원의 동의를 얻어서 자신의 지분을 제3자에게 처분하는 경우 합의 지분 이전 등기할 수 있습니까? 없죠. 대신 무슨 등기 한다고요? 합의 등기 명의인 표시 변경 등기를 한다고 했죠. 맞습니까? 네. 그래서 이것도 맞고 정답은 1번. 만만치 않죠. 네. 그래서 이 민법보다 제 개인적으로는 민법이 한 3배 정도 더 쉬운 것 같아요. 저는 2개의 법을 다 해봤는데요. 2개의 법을 다 해보는 강의도 다 해봤는데 등기법이 3배는 더 어려운 것 같아요. 일단은 책의 두께가 달라요. 민법은 가장 두꺼운 책이 3,500페이지. 등기법은 가장 두꺼운 책이 8,000페이지예요. 네, 가장 두꺼운 책이. 그래서 합격자의 평균 득점수 4개. 여러분들의 평균 득점수는 제가 볼 때는 8개에서 9개 정도가 나오지 않을까. 본시험에서. 나올 것 같아요. 여기 남아있는 분들은. 이게 수학 같아서 뭐라고 할까? 법리를 딱 터트리면 이게 따로 공부할 필요도 없이 이게 아귀가 착착 들어가서 맞아요. 네. 저는 한 9개 정도 예상하고 있는데. 네. 잠시 쉬겠습니다. 네.